자, 오늘 이제 10월 24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응원하는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가을 야구 마지막 경기를 또 치른 날이 또 되어 버렸네요. 이 샌디에고가 결국에는 이 필라델피아에 4대1로 패하면서, 그러니까 시리즈 스코어 4대1입니다. 그러면서 이 월드 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1승 3패로 벼랑 끝에 몰린 샌디에고, 오늘 경기 선발 투수로 다르비슈 선수를 또 내세우면서 이 잭 윌러 상대 에이스와의 맞대결을 또 가져갔는데요. 오늘 경기에 또 이제 김하성 선수 활약까지도 같이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7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3타수 무안타에 볼넷 하나 얻어내면서 어제 멀티히트로 활약을 했지만 오늘은 침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또 초반부터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제 3회 말 먼저 점수를 낸 것은 역시 필라델피아의 또 타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슈아버가 이제 2사 이후에 볼넷을 얻어냈는데 호스킨스가 냅다 공을 후려서 이 투런포를 때려내면서 필라델피아 선취점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호스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을 야구에서는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지 다음 시리즈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샌디에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미친 선수 그리샴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필라델피아에는 이 호스킨스 선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스킨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안타가 하나도 없었고 디비전 시리즈 중반까지도 정말 부진했었는데 최근 7경기에서는 5홈런에 11타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홈런 그리고 타점에서 포스트 시즌 지금 공동 1위예요. 브라이스 하퍼와 함께 공동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전날에도 또 멀티포를 때려냈었던 그 기억을 오늘까지 또 이어갔습니다. 샌디에고도 바로 반격에 나섰죠. 이제 4회 초 소토 선수의 솔로포가 터진 뒤에 경기는 6회까지 팽팽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제 역할을 잘 해줬는데요. 7회 초 이제 샌디에고가 또 2대2 균형을 맞추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크로네너스가 선두 타자로 나서서 우전 안타를 때려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에이스 휠러에서 도밍게즈로 투수를 교체했는데 사실 이때 비가 내리면서 마운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시즌 내내 잘 던지던 도밍게즈가 오늘 제구가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폭투를 저질렀었고 이후에 벨이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면서 샌디에고가 동점을 만들었었고요. 이후에도 폭투 2번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득점까지 또 올리게 되면서 역전에도 성공했었던 이 샌디에고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샌디에고 7회 말 이 리드를 잡고 나서 이제 스타스 선수가 선두타자 2루타로 무사 2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르비슈가 수아레즈 선수를 또 교체가 됐고, 이 수아레즈가 이번 이닝은 잘 막아냈는데 다음 이닝이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리자면은 다르비슈나 필러나 둘 다 6이닝 2실점으로 모두 호투를 펼친 상황이었고요. 8회 말 시작부터 이제 리얼무토가 안타를 때려냈었는데 다음 타자가 좌타자인 하퍼였거든요. 근데 이제 반멜빈이 이 조시 헤이더로 교체하지 않고 수아레즈로 그냥 가는 선택을 내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퍼 선수의 결승, 역전, 투런, 홈런으로 이어지고 말았었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좌완 마무리인 헤이더를 썼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 포스트 시즌 5경기 무실점도 무실점이고 이 시즌 막판부터 점점 살아나는 모습, 이제 완벽하게 전성기 때 모습을 좀 되찾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3차전, 4차전 모두 휴식을 취하면서 사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등판이 한 차례밖에 없었던 헤이더이기 때문에 이 8회 등판시켜서 6개의 아웃카운트를 모두 책임지는 세이브를 올리게 하던가, 그게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8회 어쨌든 필라델피아는 중심 타선이잖아요. 네네. 3번 리얼무토부터 하퍼 그리고 5번 타자까지 이어지는 타순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무리 헤이더를 쓰고 9회는 뭐 가르시아라던가 다른 선수들한테 맡기는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현지 매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멜빈 감독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 결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올해 수아레즈가 좌타자에 강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다. 이 헤이더 교체 시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 시즌에 수아레즈 선수가 또 좌타자 상대 피홈런이 없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헤이더가 교체 시점에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는 미리 준비시키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아닌가요? 미리 준비를 좀 시켰어야지. 라고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런 지적, 뭐 수아레즈가 아니라 저는 헤이더가 올라왔더라도 하퍼가 그 99마일짜리 투심 패스볼을 밀어가지고 담장을 넘기는데 헤이더를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또 홈런을 때렸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이 투수 교체는 결과론이지만요. 결과론이니까. 근데 사실 어제 기용이 계속 신경이 쓰는 거야. 어제 머나야를 한 이닝 더 가다가 다 이긴 경기를 날려먹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멜빈 감독의 투수 교체에 대한 팬들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9회 초에도 사실 샌디에고가 마지막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드루리와 김하성 선수가 또 연속 볼넷으로 1사 1-2루 찬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좌타자 그리샴 선수가 또 번트를 시도를 했는데 요것도 좀 설랑설레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멜빈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리샴이 본인도 살고 주자도 살려는 의미에서 번트를 댔을 것이다. 뭐 충분히 가능한 시도였다 이렇게 옹호를 하긴 했는데 이 말은 곧 멜빈이 이제 번트 지시를 했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샴이 이제 디비전 시리즈까지는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타격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그라운드는 비가 와서 살짝 젖어 있는 상황. 이 번트를 댔을 때 타구가 먹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고 이제 투수가 무리하게 처리를 하려다가 실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걸 의도하고 그리샴이 번트를 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완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지만 결과도 좋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타자 놀라 선수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샌디에고의 가을 야구가 종료가 됐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야, 초군데 몰린 커브에서 안 그걸 안 칠 수가 치면 또 없었어. 뭘 쳐. 네. 어쨌든 이 6번 시드로 가을 야구에 온 와일드카드 3위로 이 막차를 탄 필라델피아가 4승 1패로 2009년 이때 당시 이제 박찬호 선수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13년 만에 또 월드 시리즈 진출이라는 대업을 또 이뤄내게 됐는데요. 사실 불펜 그리고 수비 둘 다 불안하다라는 이제 약점을 들고도 강력한 원투펀치 그리고 이제 타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이변을 썼죠. 네. 뭐 불펜이랑 수비 불안도 생각했던 것만큼은 심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시 타선의 중심인 하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20타수 8안타에 타율 4할 2홈런에 5타점, 이게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만 거둔 성적입니다. OPS도 1.250을 기록하면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로 선정이 됐는데요. 포스트 시즌 합계는 5홈런에 11타점입니다. 매번 중요한 수감마다 이 결정적인 홈런을 때리고 있는 하퍼입니다. 그래요. 이제 이 필라델피아가 진출을 확정짓는 경기, 뭐 예를 들어서 와일드카드 2차전, 디비전 시리즈 4차전, 그리고 오늘까지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3번의 라운드 최종전에서 모두 홈런을 친 최초의 선수라고 하니까 그렇죠. 진짜 중요한 순간, 이 스타성이 있는 하퍼의 존재가 팀을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퍼의 13년 3억 3천만 달러 계약은 지금까지는 해자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맞아요. 하퍼도 사실 지난해 MVP를 생애 두 번째로 타기 전까지는 사실 조롱도 많이 받았었고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선수인데 지난해 MVP 타고 눈물 흘렸죠. 올해는 포스트 시즌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면서 정말 말 그대로 돈값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멜빈 감독의 선택 아쉬운 들 많이 짚어드렸고 또 이제 하위 타선도 침묵하면서 샌디에고가 여기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마차도 선수의 말처럼 누구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101승 팀 매츠를 잡고 111승 팀 다저스까지 잡고 정말 이변의 팀이었는데요. 이 김하성 선수의 또 포스트 시즌 활약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경기 8안타 3타점 도루도 한 게 있었고요. 득점 8개, 타율은 1할 8푼 6리, OPS 0.542. 표면적인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김하성 선수가 나가면 또 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상적인 주루 플레이, 인상적인 수비, 그리고 결정적일 때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8득점은 이제 그리샴과 함께 구단 역대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 경기 끝난 후에 이제 MK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었던 것 같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석에서도 주루에서도 그랬다. 아쉬운 부분 이제 오프 시즌 때 잘 준비해서 내년에는 더 좋아지겠다. 내년에는 더 높은 곳에서 시즌을 끝내고 싶다.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떨어졌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월드 시리즈 가고 싶다. 라는 얘기로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훈련도 좀 더 빨리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1월부터 개인 코치와 한 달 정도 이제 한국에서부터 함께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김하성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힘이 조금 아쉽다. 맞아요.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일단 지금은 쉬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럼요. 쉴 때 쉬어줘야죠. 쉴 때 쉬어주는 것도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김하성 선수가 뭐 2월부터 미국에 와서 정말 절치부심 올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 많은 분들께서 또 아실 겁니다. 이걸 계속 시즌 내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잘 푹 쉬고 다음 시즌을 빨리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시즌도 저희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150경기에 나와서 130안타, 11홈런, 12개의 도루, 타율도 이하로 분일리, OPS 0.708, WRC 플러스 107에다 WAR 4.9입니다.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이죠. 마차도의 6.8승에 이어서 팀 내 승리 기여도 2위입니다. 정말 대단한 이 팀 기여도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티스 주니어가 이제 손목 부상 그리고 결국에는 금지 약물 적발로 이탈이 된 가운데 김하성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었고 결국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이뤄낼 수 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탄탄한 수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고요.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훨씬 또 발전한 타격을 또 선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내년에 조금 더 발전할 거라고 또 희망을 보여준 그런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격수 부문 골드글러브 최종 수상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메이저리그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사에 남을 시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또 허슬 플레이 또 여러 차례 보여준 거 팬들의 또 마음속에 깊게 이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요번 포스트 시즌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 구장을 가득 채운 하성킴 챈트까지도 정말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존재감이 달라진 2년차 시즌을 완성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 시즌 김하성 선수의 거치라던가 팀 내 입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시즌 끝까지 이제 김하성 선수가 주전 유격수로 뛰긴 했지만 타티스 주니어가 뭐 40홈런을 치는 유격수로서 이제 유격수 포지션을 고집을 했을 땐 김하성 선수가 또 이제 다소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타티스 주니어에 대해서는 이 시즌 막판에 이제 현지 매체들의 이 보도를 보면은 대부분 타티스 주니어가 시즌 출발 자체는 외야수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샌디에고의 많은 선수들이 이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 김하성 선수의 포지션 걱정은 내년에 해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무리 없이 주전 유격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때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또 아쉽게 샌디에고의 가을 야구 탈락 소식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또 김하성 선수도 시즌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요. 또 김하성 선수 아직까지 뭐 골드글러브 수상까지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